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16분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달러가 강세였다가 오늘은 달러가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러나 매매 주체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그래도 2450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주체가 바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은요, 나중에 주가가 빠졌을 때 또 자기네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방향을 바꿀지언정 어느 정도 시장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개인들로 하여금 그래도 저렇게 오르기도 하네? 2450 지켰네? 그러면 다시 빠지면은 내가 저가 매수에 참여해야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지금 시장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힘이 세지는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가 혹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월요일 날 마틴 루터킹 데이에는 증시가 열리지 않았고요. 뉴욕 증시 화요일, 수요일 모두 이틀 연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허접하니까 막 빠지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미국인데 이틀 연속 주식시장이 빠졌으니까 오늘 정도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된 거죠. 자, 1월 17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 얼마큼 빠졌는지 보면은요. 다우지수가 0.25%, S&P 500이 0.56%, 나스닥이 0.59%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월 달 초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2월 달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1월 달에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달 말에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아마 증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증가는 했는데 과연 전문가들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근원 소비자 물가의 지표에 집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쓰리가 잘 나올 거다. 왜냐하면 12월 달 주식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뜨거우면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그래서 소매 판매 잘 나올 거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 거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에 발표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됐을 것이다. 그러면 경제 지표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지표. 물론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들썩들썩하면 이게 바로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11월 달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3% 상승했었어요. 자, 11월 달 어땠습니까? 주식시장 괜찮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2월 달이 좋았지. 12월 달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11월 소매 판매는 0.3% 상승, 12월 달 소매 판매는 0.6% 상승,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자, 11월 초에요. 11월 초에 발표한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니네 고용이 부진하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얘네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생기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점도표에서 2024년 12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3년 12월 기준금리보다 75bp 다운된 상태인 점도표를 확인한 주식시장은
75bp면은 그럼 25bp씩 3번 인하할 거고, 그러면은 어떤 경제에 크게 무리 가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편하게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언제가 가장 좋을까? 5월달이 좋을까? 아니야.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면 3월달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상상 임신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을 현실화로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점점 부풀려서 75bp, 그러니까 25bp씩 3번이 아니라 뭐 25bp씩 6번에서 7번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고용지표 안 좋았고 금리 인상 못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적인 느낌을 자꾸 구체화로 소설화시킨 거죠.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과하게 뜨거웠고 그 과하게 뜨거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까지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저기 우리 금리 인하 생각 없으니까 자꾸 니네 그렇게 찬물만 들이키지 말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연준 의원들은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인플레이션 잡는 건데 이렇게 시장이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뜨겁고 그 뜨거운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들썩거리면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진짜 미국은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리를 인하하자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표가 올라가고 금리를 또 인상하자니 또 경제가 안 좋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계속 신중하게 우리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지금 김칫국부터 열심히 드링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월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자, 1월 달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의 경제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겉표지가 그린색이에요.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경기 동향이 어땠느냐.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길게는 뭐 15개월, 16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미국의 경제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어요. 둔화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되는 의견이 뭐였냐면 무슨 소리야 아직 고용 좋아. 이렇게 고용으로 버텼던 미국이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이 냉각되고 있다. 뭐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무슨 고용지표가 뭐 뜨거운 커피야? 그래서 너무 뜨거웠는데 이제 고용지표가 지만 마시기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식어서 딱 마시기 좋아. 아니 무슨 고용지표가 무슨 숭늉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서 마시기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굉장히 개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1월 달 미국의 베이지북에서는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드링킹하기 좋게 따뜻한 게 아니라 냉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미쓰리는 가장 처음 2024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장은 그냥 상상 임신처럼 헛물키느라고 무조건 3월 달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미쓰리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고금리를 5월달, 6월달, 올해 여름까지 버티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3월달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연준이 3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베이지북에 거의 모든 지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다. 그럼 여러분 2월 달에는요. 2월 달 베이지북에서는 뭐 1월 달에 냉각됐던 고용이 다시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추세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는데 지금 미국의 모기지는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수준,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5% 넘는 이 어마어마한 고금리를 똑딱똑딱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느냐가 제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경제활동 거의 변화가 없었다. 베이지북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 미쓰리가 그러죠. 오늘 똑딱똑딱 얘기를 자주 하는데 경제는, 돈은 똑딱똑딱 시간이 가면서 그 시간에 대한 가치, 그게 이자가 됐던 뭐 비용이 됐던 그 이자가 붙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건 뭐다? 둔화된 거다. 경제라는 녀석은요,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경제가 변함없다, 멈췄다, 아니면 뒤로 갔다, 다 같은 뜻입니다. 단지 속도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다. 경제는 안 좋고 고용은 냉각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세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12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1%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은 0.1% 둔화를 예상했지만 0.1%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뜨거운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모임에 가면 막 주식시장이 엄청 뜨거우면 뭐 내가 그거를 뭐 사서 뭐 얼마를 먹었고, 막 정말 죄송하지만 가짱게 제 앞에서 막 주식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막 해요. 그게 뭐 120일선을 돌파했는데 뭐 그런 분이 제 주위에 한 명 계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명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웃죠. 예, 그냥 웃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이라는 게요. 저는 모든 경제 지표를 제가 다 체크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 바로 인간 지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저만 만나면 그냥 내가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종목이 뭐냐면은요. 그때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예요. 막 제 앞에서 막 있는 척을 하십니다. 나한테 이윤정 씨 돈 좀 벌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딱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색깔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 지표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자, 다시 샛길로 빠진 주식시장 이야기를 다시 갖고 돌아서 어닝 시즌. 4분기 어닝 시즌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죠.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금융주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날 발표된 금융주 중에 찰스 슈왑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 발표에도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하다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 중소형 은행주들이 파산하고 이러면서 그 고객들이 대형 은행으로 가면서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웬간하면 제 기억으로는요. 2008년도 금융위기 뭐 그때 이후로는 금융주가 웬간해선 실적을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고금리에 금융주 얼마나 돈을 잘 벌겠냐. 물론 고이자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고금리가 주는 어떤 연체율, 고금리의 부작용이 분명히 이제는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됐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은행 부실 이야기 나오고 이제 막 아이고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이제 막 경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가만히 있어 봐 그럼 금리 인하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 금융주 실적 잘 봐야 된다. 이제 거의 금융주 실적 거의 끝나갑니다. 자, 3월달 FOMC 회의. 지금 현재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59.1%. 점점 떨어지죠. 그런데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은 경기 둔화를 거의 확신하고 있고 경기가 이렇게 둔화됐는데 니네가 금리 인하 안 하고 배길 수 있어? 이거를 주식시장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JP모건 체이스 CEO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저기 JP모건 CEO 아저씨 이런 얘기를 12월 달에 해달라고요. 12월 달에. 근데 물론 이 아저씨는요. JP모건 이 CEO는요. 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시각을 거의 작년 이맘때도 했어요. 2022년 12월 달에도 뭐 2023년도 뭐 다우지수 S&P가 뭐 얼만큼 빠지고 뭐 고가 대비 20% 폭락할 거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 체이스 CEO가 한 얘기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월 달 어땠습니까? 되게 지나고 나면 쓴웃음을 짓는 게 바람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하늘만이 허락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바람핀 게 뭐야 이게 뭐 약간 허무한 그 느낌이 드는데 그 바람을 그 외도하는 당시에 그 스릴감, 그 핫한 마음, 그 열정 정말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우리는 왜 지금에 와서 만났을까 막 이러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되게 쓴웃음 짓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것처럼 마치 12월 달 주식시장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늘만이 허락한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월 달 들어와서 내가 무슨 짓 한 거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12월 달 주식시장엔 실체가 없었습니다. 12월 달 주식시장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뜨거워졌을 때 그 뜨겁게 만드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냥 허상이었어요. 단지 점도표, 75bp 낮은 점도표 보고 인간은 소설을 썼어요. 실체가 없었습니다. 점도표만 75bp 다운된 상태고 연준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마치 바람피는 외도를 하고 있는 유부남 혹은 유부녀처럼 아니면 상상 임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곳을 막 그린 거죠. JP모건 체이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가정했다. 작년 연말에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금리를 인하해? 가만히 있어봐. 금리를 연말에 인하한다 그랬다. 3분기 인하한다 그랬다. 여름에 인하한다 그랬다. 5월 달에 인하한다 그랬다. 3월 달에 금리 인하해? 3월부터 금리 인하해? 그럼 3월부터 금리 인하하면은 어머 세상에 2024년도 연준 회의에서 8번 회의에서 6번, 7번은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 어머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좋아지겠네. 다 의미 없는 거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가정하는 것이 실수가 될 수 있다. 실수였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부풀게 그림을 그렸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미쓰리는 여전히 3월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전에 시장이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든지 경기가 둔화돼 더 나아가 침체돼 아니면 더 나아가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막 불안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야지만 연준이 선제적 대응이랍시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다시 오늘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245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야 하고요. 진정 깨끗한 물이 아닌 이상 계속 어항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밑에 이끼와 더러운 물고기 똥들이 가득한데 위에만 물을 빼가지고 다시 물을 공급해서 물고기를 키운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진짜 물갈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갈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12월 달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뜨거웠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울 이유가 없어요. 유동성 장세도 아닌데 막 돈을 풀어가지고 막 돈으로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 없는 돈을 쥐어짜서 상상 임신처럼 확대해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작용을 안는 거고 이 부작용은 아마 더 강하게 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그래 이건 내가 당당히 더 단단해지기 위한 큰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주식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1월이잖아요. 2월 달에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3월 달에 안 좋거나 해도 그래봤자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어떤 경기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난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있어. 왜? 알고 있었거든. 이러한 심리를 유지해 주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미쓰리 생각이 틀려서 주식시장이 유후 그러고 막 상승하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니까요. 그죠? 자, 혼란스러운 주식시장, 어려운 경제,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좀 힘든 거죠.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1월 19일 금요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